(2018년) 소방언론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물체의 표면온도가 250도씨에서 650도씨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한가? 라는 문제인데요. 표면 온도가 나왔고 복사량이 나왔으면 당연히 바로 열 복사가 나와야겠죠. 열 복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열 복사를 인한 열량 Q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승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상수는 신경 안 써주고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50도씨에서 절대 온도를 바꿔서 273이 분모겠죠. 4승. 그리고 바뀐 온도는 650도씨인데 절대 온도를 바꾸면 273을 더해서 4승을 해주면 두 개를 나눠주면 약 9.70이 나오고요. 보기에서 보면 보기 4번에 9.7 있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표면 온도 열 복사량 나오면 열 복사가 나와야 되고요. 열 복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 스테판 볼츠만의 특징이라는 것은 열 복사량은 절대 온도의 4승, 그냥 온도 아닙니다.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나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리적 폭발에 대해서 묻고 있죠. 폭발은 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과 화학적 폭발이고요. 당연히 다들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하면 느낌 나시겠지만 물리적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의 성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화학적 폭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성분이 변화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4개가 있는데 그래서 물리적 폭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수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는 증기 폭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선 폭발이 있습니다. 전선 폭발도 마찬가지로 안에 구성 성분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사실 물리적 폭발을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것은 사실 수증기 폭발을 가장 많이 묻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선 폭발, 세 번째는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기에 보면 이 3개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것이 보기 4번인 수증기 폭발이죠. 이렇게 해서 물리적 폭발은 수증기 폭발, 전선 폭발,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이 있고 보통 수증기 폭발이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피난계획의 풀프루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풀프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풀은 바보죠. 프루프는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방지하는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결국은 풀프루프라고 하면 수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쉽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쉽게 해야 된다. 피난계획에서 풀프루프 원칙, 왜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획은 쉽게 피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풀프루프 원칙이고요. 그래서 매우 쉽게 한다는 거를 보면서 한번 보기를 보면 1번 한 가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원칙. 요거는 fail-safe 원칙이라고 합니다. fail-safe 원칙. fail-safe 원칙은 뭐냐? 실패해도 안전하다. 뭔가를 한 가지를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원칙을 fail-safe 원칙이라고 하고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하는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fail-safe 원칙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피난 수단을 이동식 시설로 하는 원칙. 요거는 아예 틀린 얘기죠. 피난 수단은 이동식 시설이 아닌 반드시 고정식 시설로 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 다시 적어줄게요. 풀프루프 원칙에 관련된 건데 이동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다가 피난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벽에 또는 천장
특정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 가끔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함을 열면 밧줄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반드시 피난수단은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보기 4번 피난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 방법으로 하는 원칙. 즉 간편한 원시적 방법을 한다는 건 매우 쉬운 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피난 계획에서 보통 이제 fail safe랑 full proof가 나옵니다. 두 가지 설명이 길게 나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fail safe는 한 가지는 뭔가 잘못돼도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거. 즉 복수의 피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fail safe 원칙이고요. full proof 반드시 엄청 쉬워야 된다. 간편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full proof 원칙이라는 거. 이 두 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특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네, 맞겠죠? 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네, 반드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불이 발생하면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은 당연히 피하겠죠. 반드시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거를 지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입니다. 그것도 당연하겠죠? 불이 막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 그러면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이를 태피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를 수 있겠죠? 선생님, 불이 있으면 그건 빛이 있는다고 했는데 지각 본능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불이 나면 보통 붉은 빛이 나죠? 화염이 났을 때 빛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다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화염빛이 나오면 당연히 피하겠지만 그게 절대 오는 곳이 아닌 다른 우리가 시야가 보이는 밝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지각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은 화재로 인한 빛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기 4번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추종 본능이라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비슷한 단어가 사실은 실생활이죠. 3회 법칙이라 얘기하죠. 3명이 특정한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두가 그 같은 곳을 쳐다보고 군중들이 쳐다본다는 그런 3회 법칙도 있듯이 보통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잘 아는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피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가 불 났을 때를 대입을 해보면 상황을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할 것 같고 여기서 보기 2번에 빛이 화재로 인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바깥에 햇볕 또는 등으로 인한 빛이라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각 본능을 이렇게 꼬아는 보기를 보통 피난 특성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요 문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연 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일단은 보기를 보기 전에 자연 발화가 뭔지를 얘기하겠죠. 자연 발화가 뭘까요? 자연 발화는 내가 따로 열을 주지 않았습니다. 열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불이 나는 현상을 자연 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오래된 기름 걸레에서 가끔 산화됨으로 인해서 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을까? 요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렇겠죠?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가 발생을 하지 냉동실에서 갑자기 온도가 남극에서 자연 발화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산화된 상태에서 냅두는 것이 아니고 환기를 원활히 시킴으로 인해서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 상태를 좋게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공기가 계속 환기시키면서 저장실에 열이 축적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여러분들 촉매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킹을 할 때 빵을 효소를 시킬 때
효소제를 넣으면 빵이 좀 더 빠르게 원활하게 효소가 발효가 되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효소제를 넣으면 그런 효소제 역할이 촉물 물질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면 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높게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가끔 문제 중에 보면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있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 자, 여러분 정전기가 뭔지 알죠? 갑자기 문고리를 잡다가 그 손과 전 사이에 따끔한 느낌이 들거나 내가 머리를 비볐을 때 머리카락이 풍선에 따라온다거나 이런 걸 정전기라고 하는데,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방지법 중에 하나가 습도를 일정 이상 유지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정전기가 언제 주로 발생합니까? 그렇죠. 겨울에 발생하죠. 겨울에 발생하는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가 아닌 건조해서 그렇죠. 겨울에 건조한 상황에서 이제 정전기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방지법에는 습도를 일정 이상 유지한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지금 뭐의 방지법인가요? 자연 발화의 방지 대책인 거죠. 자연 발화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실의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전기와 자연 발화 방지 대책은 다르다는 거 기억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분마 소화약제로서 A, B, C급 화재 저항성이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A, B, C급이 뭐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모두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묻는 거고요. A, B, C 모두 가능한 분말은 제3종 분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1종, 제2종, 제4종은 BC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A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A급까지 되는 것은 제3종 분말이고요. 제3종 분말인 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성분을 알았는데 제3종 분말 같은 경우에는 1번 NH4H2PO4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제1인산 암모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인산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불리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제1종입니다. 보기 3번은요, Na2CO3. 요거는 분말 소화약제 성분이 아니고요. 자, 보기 4번, KHCO3. KHCO3는 탄산수소 칼륨이라고 하죠. 제2종 분말입니다. 제2종 분말.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급 화재 저항성이 있는 건 제3종 분말. 제3종 분말은 NH4H2PO4 성분까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언론 2018년 2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